거짓말한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뭐 잘못된 관행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나마도 2005년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공소장 공개 원칙도 잘못된 관행이라고 씹어가면서 감추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바람에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공소장이 뭔지 그렇게 자세히 모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뭐 검찰에 기소되어서 저 법원에 서본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공소장이 뭔지 대다수의 사람들 공소장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공소장이 무슨 뭐 꿀단지가 숨겨 있길래 저렇게 감추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뭐야 하고 그야말로 호기심이 극도에 치솟아서 올라 있을 때 동아일보 그 다음 날은 조선일보가 빵빵빵 터뜨리니까 어제 황태준 TV에서 김영건 실장과 제가 한번 다루어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13명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장 이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헌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법률을 위반한,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다면 탄핵소추 약간 문구만 몇 개 바꾸면 탄핵소추 아니 돼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결국 추미애 씨가 그냥 늘상 다른 역대 해왔던 대로 그냥 갖다가 더하니 공소장 71페이지짜리 국회에서 달라면 주면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봐라 이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또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게 뭐냐니까 정쟁이 돼버립니다.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서로 말싸움하는 정쟁이 되면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 늘 저놈들은 늘 보면 말싸움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 헐뜯고 이런 놈들이니까 의뢰에 그러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 일이에요. 근데 추미애 씨가 악착같이 정말 죽어라 하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감추고 거기에다가 보면 있지도 아니한 뭐 외국의 사례 등등을 다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2005년에 자기들이 만든 그 공소장 공개 원칙까지도 잘못된 것이라고 우겨가면서 지키려 하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가운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통해서 본 것을 보면서 경악한 겁니다. 문재인은 탄핵돼야 되겠구나. 문재인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구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그런 확신을 심어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너무 뭐 잘하려고 그랬는지 못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버하는 통에 결정적 패착을 갖다가 2개를 갖다가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결정적 패착이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통상 그렇습니다만은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하고 더 큰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말 2개가 되면 이 2개를 갖다가 또 변명을 해서 4개의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4개를 막기 위해서는 8개, 16개 거짓말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또 잘못된 악수를 대면 거기서 끊어버리면 괜찮은데 이 악수를 두고 이걸 갖다가 흔한 얘기로 만회하겠다고 또 다른 수를 두면 더 큰 악수가 되고 이 악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의 삼진 아웃은 현재도 째깍 카운트다운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2가지 정말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 주 목요일인 2월 13일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갖다가 순회한답니다. 당연히 검찰총장으로서 휘하에 있는 고등검찰청이 있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4곳에 이제 보면은 고등검찰청이 있고 지검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통상 검찰은 고검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지검에서 모든 수사를 다 합니다. 고검은 다만 고등법원하고 카운터 파트너로서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씨를 갖다가 이번에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시키지 않았습니까? 2월 13일 목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고검과 지검을 갖다가 방문해서 현황 보고를 받고 그야말로 조금 검찰총장으로서 지휘권, 내가 검찰총장임을 확인하는 그런 행보를 하게 됩니다. 부산고검 이후에는 광주고검 이후에는 물론 고검지검 다 한꺼번에 갑니다. 대구 고검지검, 대전 고검지검을 갖다가 차례로 이제 방문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위상을 공고히 할 그런 행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1월 29일 청와대 선거개입과 하명수사에 대해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4.15 총선 앞두고 조금 숨고르게 들어갔다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라젠 사건 수사팀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신라젠이라는 거 아시죠? 무슨 뭐 임상실험 갖고 한마디로 큰 사기고 수천억에 지금 피해자가 속출해 있는 이런 사건인데, 문제는 이 신라젠 사건에는 지금 유시민 씨를 비롯한 옛날 친노 핵심들이 대거 연루되어 있다는 설이 파다하고 거의 사실로 거의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신라젠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이철 씨라고, 이게 신라젠의 최대 주주인데 이 사람이 노사모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씨가 마침 이번에 오자마자 검사들 인사도 했습니다마는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 범죄 관련 담당 수사팀을 해체했습니다. 참 묘하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해체했기 때문에 나머지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에 있는 증권수사에 능한 4명의 검사를 갖다가 서울 남부지검에 이른바 파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가일층 그야말로 고삐를 갖다 늦추지 않고 오히려 깊이 파고들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다가 내세운 것이죠. 자, 이쯤 되면은 추미애 법무장관 과연 삼진아웃 어느 시점에서 될까? 저는 4.15 총선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명 수사권 관련해서는 검찰이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만은 기타 신라젠 사건이라든가 등등등등의 사건들 가운데 이제 코로나로 몰리고 어느 순간 취임 한 달 한 7, 8일 만에 추미애 장관은 저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 자기를 도우는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점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뜨거라 하고 어제